안녕하세요. 예, 자이언트 ETF 제 9화 시간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 자이언트 ETF 9화에서는 요즘 트렌드 2030년까지 대세죠. 2차전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정 매니저님 모시고 한번 2차전지 ETF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주식시장 많이 약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주식 수익률이 괜찮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2차전지 아니면 네, 배터리, 맞아요. 뭐 전기차 관련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한번 전체적인 한번 매크로 상황 어떤지 네, 네. 이 업종 상황 한번 진단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그냥 하나만 딱 뽑으라 그러면 2차전지가 눈에 떴는데 특히 국내가 그렇고요. 글로벌은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랑 글로벌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네. 하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올해 3분기 이제 에너지 말씀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다른 애들이 다 분기 실적 안 좋아요. 뭐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이런 네. 느낌을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4분기에 더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기업이 거의 2차전지 기업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눈이 많이 갔던 것도 있고 사실은 쏠림 현상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이게 이어질까? 내년까지 될까? 내년에도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을 대답을 해드리면서 이제 2차전지 ETF 글로벌이랑 국내 이제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국내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2차전지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랑 2차전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2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3분기 매출이 7조 6,482억 원을 기록을 했고 7조 원이다. 예. 네. 생각보다 되게 큰 예. 숫자죠. 삼성 SDI도 5조 넘는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기도 한데 작년에 1, 2, 3, 4를 합친 거보다 1, 2, 3 합친 게 더 커요. 네. 벌써 뛰어넘었군요. 네, 벌써 예. 뛰어넘었다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조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음 분기 실적 혹은 내년의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뭐 강달러 여파도 있고 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구간이 되어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우리 4분기에 돈 진짜 잘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매출 목표를 원래는 22조 원이었는데 25조 원으로 올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삼성 SDI 비슷한 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전기차의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는 P5 그 배터리가 있어요. 네. 이제 얘네들 판매가 실적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BMW 5세대 전기차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그 BMW에서 다른 차체에 이제 2호 배터리를 싣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스토리가 왜 발생이 됐느냐? 그러면 미국입니다. 미국. 그쵸. 네, 미국에서 RIA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실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자면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거의 유일하게 상승률이 좀 있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매크로 환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게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 근데 매크로가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소비입니다. 소비. 네. 소비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소비가 위축되는데 이 자동차도 사실은 소비재잖아요. 네. 소비자인데 저희가 돈이 있어야 자동차를 사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자동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지금 자동차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자동차 기업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인 독일 기업들도 그렇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스바겐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게 생각보다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주문 잔고를 감안했을 때 전기차는 잘 팔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체결을 되게 많이 한 걸로 나와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전기차가 어느 정도 있을까? 왜냐면 이미 많이 팔렸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국가별로 전기차 침투율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미국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가 12% 정도 예. 되거든요. 근데 사실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테슬라다 이렇게 많이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고장이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도 8%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에서 이제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를 밀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IRA를 진행을 했던 거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기차 침투율은 성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고, 미국에 공을 들였던 결과적으로 막 계약이 체결되고 막 공장이랑 얘기가 나오고, 포드,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 있는 토요타 공장이랑 계약을 네. 체결했다고 알고 있는데, 혼다랑 토요타 합작해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제 미국 비중이 앞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질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기업들, 그 얘네들이랑 계약을 맺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좋을 것인데, 걔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인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발맞춰서 2차 전지 기업들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증설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선 증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살짝 불안할 수도 있는 게, 갑자기 그런 공급이 막 많아지면 네. 이게 공급이 수요를 막 뛰어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차 전지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이 100이면 네. 사실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다 탑재된 2차 전지가 출하되는 퍼센티지는 70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만드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네. 그 기술이기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 공급 체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죄송해요. 네.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걸 다 사가지고 다시 뭐 이제 기술력을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이 배터리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증설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사실은 70%밖에 생산력 대비해서 그치기 때문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좀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냐라고 네.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2차 전지 전문가라고 보기는 네. 좀 어려우니까. 네. S&E 리서치라고 정말 요 2차 전지 분야, 전기차 네. 분야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이제 지속적으로 내는 리서치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2차 전지 수요는 202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23배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기자님이 2030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쵸? 예. 그래서 네. 이걸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2030년까지는 지금 이제 아직 다가올 미래니까 네. 지금 다들 꿈에 부풀어 계시단 말이죠. 네네. 많은 전기차나 배터리 주식에 네네. 투자하신 분들이. 근데 막상 시장이 이제 2030년에 다가갈수록 생각했던 것만큼 이 시장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고, 아니면 좀 더 미리 성장을 해가지고 너무 빨리 성장 나머지 이제 꺾이는 걸 미리 선반영한 거 아닐까, 이런 두 가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의외네요. 우선 첫 번째 걱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빨리 성장하지 않지 않을까. 우선 전기차 침투율 보시면은, 저희가 전기차를 하도 주식시장에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실질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미국만 봐도 8%면은 많이 안 팔렸다고 봐도 네.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도가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2020년도 6월부터 계속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예요. 상반기에 중앙은행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올해 중앙은행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상반기까지도 이제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반기를 살짝 지나갈 때 생각이 들 겁니다. 연준 이제 금리 그만 올릴 것 같다. 약간 하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약간 좀 속도 조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고용이 흔들릴 때예요. 네. 근데 고용이 흔들릴 거를 생각하는 이유는 크레딧 리스크라 그러죠. 보통 이제 네. 기업들이 디폴트를 선언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펼칠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완전 효율적이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가 안 좋지
좋죠. 근데 주인공이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바뀌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냐면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가 올해부터 나서가지고 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밑밥은 좀 그렇고 네. 기반을 다지고 있는 산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기술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랑 달라요. 이제 기술이 아니라 기술 플러스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인프라. 네. 근데 보통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경제를 살릴 때 뭘 했나요?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마음이 좀 편해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서 인프라까지 같이 하면은 경제를 살렸던 여태까지 역사적인 모든 수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될수록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런 내용을 선반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나와야 될 거고 왜냐면은 비싸고 네. 사람들의 필수제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미국은 특히 더 그러거든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게 이제 전기차랑 2차 전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 2030년까지 생각보다 성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기업들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30년까지는 쭉 간다라고 이걸 반증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빨리 성장해서 그 다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은 저희가 그때 5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네. 게 어떤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라고 하니까 거기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이게 실제 설비를 이제 카파라고 하죠. 카파를 100 정도로 맞추더라도 실제 출하량은 생산력 카파 대비 70% 그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재료가 뭐 예를 들면 리튬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수율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은 재료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료. 그거부터 재료죠. 그리고 예. 비싸요. 예. 비싼데 예. 제가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국내는 사실 리튬 기업이 없어요. 네,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네. 없고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 투자하실 때는 2차 전지 기업들,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글로벌로 넓히실 거면 저는 글로벌도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2차 전지에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리튬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리튬 기업들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 리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격이나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볼 텐데 리튬 산업이 좋으면은 정말 소수의 기업들만 좋은데 그 소수의 기업들은 보통 다 대형주기 때문에 ETF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리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리튬 기업들이 언제 좋을까요? 뭐 배터리를 많이 찾으면 그 리튬을 네. 많이 수요하니까 좋지 않을까요? 네, 예. 딱 두 개인데 리튬 가격이 오르면 좋고 네. 리튬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좋죠. 네. 굉장히 간단한 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리튬 수요 말씀드리기 전에 가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원자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리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자재보다도 굉장히 나오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한 5개의 기업이 총 생산량의 50%를 차지합니다. 5개밖에 안 되는군요. 네, 5개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생산량을 약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굴량과 생산량은 다릅니다. 보통 이 리튬 기업들이 채굴까지 다 합니다. 네. 채굴을 해서 그 다음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해서 유통까지 이끌어낸 원자재 총량, 이를 생산량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생산량을 못 합치면 50%에 육박을 하고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은 그냥 리튬 원자재 땡 갖다 주면은 사용 못합니다. 네. 알고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은 리튬의 고순도 99.5% 이상의 네.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음. 저도 정확하게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수소랑 H2O가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는 저도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이 기술에 대한 독과점,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 5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또 뭐를 가지고 있냐면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리튬 생산량 가지고 있죠. 거기다 뭘 가지고 있냐면
채굴권도 보통 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광산을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밖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다 이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탄산리튬과 수산리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선 그 리튬 수요가 증가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미 다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가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네. 리튬 수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2030년까지 좀 남다릅니다. 2007년에 19% 리튬 전체 수요의 19% 정도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갔다면 지금은 71%까지 늘어난 거죠. 사실은 리튬 만드는 족족 전기차에서 가져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냐, 비중이 96%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파이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는 이제 전망을 전문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하는 기관이 있는데, 2030년에 전체 리튬 수요 227만 톤이 될 거다. 그 중에서 배터리 수요는 95%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리튬 수요를 보면 올해 대비 4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다시 또 가격이 여기서 또 나오는데, 네. 리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그 가격의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2021년도죠. 2021년도 1분기 평균 가격 대비해서 지금 3분기 평균 가격 대비를 보면은 다른 원자재들은 많이 올랐다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좀 이게 좀 러시아 전쟁 좀 끝나다기보다는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됐는데, 이제 리튬 가격은 안 떨어져요. 리튬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560% 네.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이. 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나머지 지금 다 좀 이제 내려앉고 있는데, 예. 리튬이 떨어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오릅니다. 그래서 리튬의 뉴노멀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뉴노멀이라는 게 옛날에 생각했던 가격은 이제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 가격이 사실 조금 시간 지나면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평균일 수도 있는 거다라고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수요와 공급이, 경제 시간 생각하시면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럼 공급을 늘려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원래 보통 원리인데, 네. 리튬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가격에 굉장히 비탄력적인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생각해보세요. 채굴을 해서 다시 네. 재련을 하고, 재련을 해서 다시 99.5% 순도를 만듭니다. 네. 그것도 수산화, 탄소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만드는데, 이 공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자본 지박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우리도 할게요. 저렇게 좋은 산업이 우리도 할게요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고, 생산량 조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업체들이 많이 없고 채굴량 자체가 많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철광석 같은 광물, 석유, 가스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시장이 작으니까 이게 가격이 비탄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급 불일치라 그러죠.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해왔고, 네. 앞으로도 그거는 해소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전망치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크로 지표의 시장 관심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나올 데는 없을까라고 찾기 그쵸?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지원, 구조적인 성장, 기술력의 발전, 요 3박자 다 갖춰져서 나가고 있는 게 저는 2차 전지 리튬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명, 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말씀 주셨는데, 네. 이거 말고도 혹시 뭐 더 있나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랑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ETF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네, 물어보신다면, 맞습니다. 이제 후자. 그 KRX가 들어가 있는 그 친구가 대형주 위주로 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2차전지 기업을 거의 가지고 있다. 굉장히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다 네. 가지고 있는 ETF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ETF 한번 알아볼까요? 예. 글로벌은 제가 리튬 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솔렉티브 ETF.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솔렉티브 ETF.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기네요. 네, 길죠. 근데 이 ETF가 이번에 미국 비중이 늘어나서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네.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 성장이 기대된다고 제가 앞에서 막 말씀드리면서 국내 기업들이 막 수혜를 입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글로벌 ETF에도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뭐 리비안이라던가 이제 시그마 리튬 등 다양한 미국하고 한국 기업들을 편입을 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편입이 됐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가 비중에서 미국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다양한 리튬 기업들 다 보유하고 있는 ETF다라고 네.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000 솔루티브 ETF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네. 편입 종목을 보아하니 이제 사실 리비안, 루시드 이런 이 테슬라 제2, 제3의 테슬라를 꿈꾸는 기업들이 들어갔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전지랑 리튬 회사인데 생각보다 전기차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이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요 전기차 회사들은 2차 전지 산업에도 발을 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네.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들도 수혜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2차 전지 산업에 발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포함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도 막 환경이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예. 확실히 어렵고 그 다음에 소비라든가 경제 위축은 글로벌적으로 다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가다갈수록 정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면 정부 수혜 플러스 기술의 발전, 구조적인 성장 플러스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 이제 내년에 이어진다면 올해 올랐으니까 올해 각광 받았으니까 내년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상당히 긍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올해가 국내가 좀 각광을 많이 받았다면 내년에는 글로벌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ETF 상품으로 여러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ETF의 앙송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